채택이 되기 위해서는 그 뉴스의 가치를 알고 있어야 돼요. 뭐 시의성이라든지 그러니까 시의성이 바로 뉴스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어제의 뉴스, 지나간 뉴스를 오늘 뉴스로 다루면 안 된다는 거. 그건 채택이 안 됩니다. 시의성. 그다음에 유명성이라든지 근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뉴스의 특성에서는 시간 되는 대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뉴스에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자, 뉴스의 특성을 좀 살펴볼게요. 뉴스 전문 그 보도에 관한 부분들의 어떤 책들이 또 거기에 기자분들이 많이 이렇게 작성한 그런 논문이라든지 또는 책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거는 그 기자들이 다 알고 있는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아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건 시의성이에요. 뉴스라 하면 시의성. 오늘의 뉴스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영향성입니다. 영향이 커야 되는. 보다 많은 사람들의 그 뉴스에 영향을 줘서 미치는 뉴스의 파급 효과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 파업이라든지 전철, 지하철 파업이라든지 시민들에게 영향을 많이 주는. 그 다음에 저명성입니다. 저명성. 일반 사람들의 어떤 사건 사고와 대통령의 동향과 혹시 그 저명한 분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의 뉴스가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또는 대중성을 띠고 있는 대중 스타라든지. 그래서 관심이 쏠리는 저명성 부분도 뉴스의 밸류에 기사로 채택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또 하나예요. 근접성. 가까운 곳에서 독자나 시청자에게 얼마나 가깝게 접근해 있는 주로 이제 그 서울에서 그 방송사 본사들이 다 서울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 시민들이 가장 국민의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이루어진 사건 사고들 또 지역 뉴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종합 뉴스 중에 스포츠 뉴스라든지 아니면 그 일반 문화 뉴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역 뉴스로 각 방송으로 넘어갑니다. 그날의 큐시트가 전부 전송이 돼서 팩스로 전송이 돼서 각 지역에서는 그 시간 큐시트에 나와 있는 리얼타임 그 시간에 맞춰서 정확하게 끊고 지역 뉴스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거의 날씨에서 동참을 해서 그 서울 본사에서 하는 날씨에 맞춰 가지고 뉴스가 크로징되는 종합 뉴스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근접성, 예를 들어서 대구 지하철 참사 같은 아주 대형 참사를 전국 방송을 이렇게 종합뉴스는 전국 방송이니까요.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서울 수도권 이쪽에서 이루어지는 근접성 부분이 뉴스화가 된다. 그 다음에 갈등성입니다. 서로 싸우고 있는 이슈, 주로 이제 정치인들이 많이 여야 간 대치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 정치부가 보도국의 꽃이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신문에서도 1면이 정치면이에요. 2면이 경제면, 그다음에 사회, 문화 이렇게 갑니다. 근데 뉴스도 먼저 탑으로 나오는 뉴스들이 세컨 탑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구성이 주로 탑이 정치 쪽입니다. 특보 형식의 재난이라든지 홍수 피해 또는 코로나19의 아주 다급한 현상, 요즘에는 이제 특보로 완전히 빼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종합뉴스에 아주 나올 정도로 아주 특이한 지금 진행 상황,
특보 중에서도 그런 상황 아니면 일면에 제일 처음에 오프닝과 함께 첫 기사로 등장하는 게 정치 쪽이 신문과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대립하고 있는 대립성, 갈등성 이런 것들 뉴스로 채택되는 그런 밸류예요. 신기성이나 의외성도 있습니다. 신기하다. 이런 부분들 뭐 조금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여성분들이나 페미니스트 분들은 조금 뭐 인정하면서도 싫어할 수도 있는 그런 얘기일 수 있는데 과거에는 여성이 높은 관직이나 관료가 되거나 뭐 은행장이 되거나 사회 곳곳에서 여성이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뉴스화가 됐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이렇게 참여들 하니까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런 게 이제 보면은 의외성, 신기성 이렇게 이제 표현하자면 그렇게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 흥미성이라는 거는 아주 위기를 극복한 사람들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경에 빠진 사람들이 성공을 거둔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 용기 많은 국민들에게 용기나 그런 담력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흥미, 관심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인간적 흥미성입니다. 인간적 흥미성 이러한 것들이 그 뉴스의 밸류라고 할 수 있어요. 뉴스의 가치. 뭐 성수대교 붕괴 사건이라든지 삼풍백관 참사라든지 그래서 그 뉴스의 가치는 많은 파급 효과, 그다음에 대중성 또는 시성, 신기성, 흥미성, 저명성, 갈등성 이런 것들이 영향성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뉴스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뉴스 부분은 우리가 뉴스를 다루는 사람들은 기자분들은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셔야만 나중에 기사로 채택되는 그 경향이 많죠. 그래서 어떤 기자들은 화면에 자주 나오고 어떤 기자들은 많이 리포팅을 하는데 거의 뉴스화 되지 않는 기자들이 되게 많거든요. 300~400명 돼요. 그런데도 그렇게 조금 차별화되어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관심 있는 분들은 뉴스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는 분들은 선생님도 따로 내가 강의하는 교과목도 있으니까 근데 보도 부분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뉴스의 가치부터서 그다음에 진실 보도와 사실 보도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오보와 특정 보도가 어떤 연관이 있는 건지 그다음에 국민의 알 권리와 명예훼손의 관계 그다음에 국익과 국가적 이익과 국민의 알 권리 뭐 전쟁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에 전쟁을 앞두고라든지 전략적인 부분에 국가의 이익과 관련된 부분, 그 외에 국가의 이익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에서의 보도와 기자들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게 의무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그다음에 국가의 이익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탐구. 그래서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는 게 엠바고 같은 겁니다. 엠바고가 뭐죠? 각 기자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출입 기자들끼리 서로 약속을 해서 정부 기관의 담당자와 함께 약속을 해서 일정 기간 서로 기사를 내지 말자.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약속을 하는 게 엠바고예요. 뭐 이런 거라든지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이렇게 보도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탐구하실 부분도 굉장히 많으니까 기사 작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좀 관심 있게 많은 책도 보시고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논문도 좀 보시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뉴스의 하위 장르로는 종합 뉴스, 스트레이트 뉴스, 지역 뉴스, 스포츠 뉴스, 북한 뉴스, 국제 뉴스, 경제 뉴스, 기상 뉴스, 비정규 편성 보도, 기타 뉴스가 있습니다. 비정규 편성 보도는 뭘까요? 비정규 편성 뉴스. 다른 것들은 정규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죠. 다른 뉴스들은 프로그램. 비정규는 특보예요. 특보. 갑자기 이루어지는 재난 방송, 홍수 피해라든지 국가적 재난, 국민의 재난 방송 같은 거. 그다음에 그 특별하게 발표하는 정부 시책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뭐 검찰 출두를 갑자기 아주 주요 인물이 저명 인사가 하게 됐을 때 방송 도중에 어떤 일반 방송 도중에 끊고 중계 현장을 한다든지 특보입니다. 비정규 편성 보도예요. 아시겠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비정규 편성 보도. 자, 여기 종합 뉴스라는 게 뭐 우리 종합 선물 아시잖아요. 종합 선물. 뭐 우리 남학생들 이제 생각이 나시나요? 뭐 3, 4학년들 학생들 다 군 복무를 많이 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예비역들이 많으시잖아요. 군대 생활하면 우리 어렸을 때 줬던 거를 군대에서 추석이나 설날 때 넣어주죠. 종합 선물 세트를 줍니다. 뭐 별사탕도 많이 들어가 있고. 어쨌든 종합 뉴스는 종합적으로 하는 뉴스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부분을 50분이면 50분, 60분이면 60분, 40분이면 40분 딱 그 정한 시간 내에 여러 분야를 보도, 뉴스하는 그런 종합 뉴스입니다. 보통 종합 뉴스는 프라임 타임 시간, 황금 시간대에 8시부터 11시 사이 보통 이루어지는 게 특징입니다. 요즘에 MBN 같은 경우는 7시 반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죠. 먼저 선수 치는 거죠. 먼저 시청자들을 이렇게 보십시오 하고 끌기 위한 그런 전략입니다. 편성 전략의 일환이에요. 편성 전략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쨌든 자, 방송 이미지 방송 이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좀 생각해 줄 필요가 있어요. 방송사 이미지.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브로드캐스팅 스테이션 이미지입니다. 브로드캐스팅 스테이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가, 그 요소들. 신뢰성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방송을 하는 전문 채널도 있고 JTBC 같은 또는 채널 A, TV조선, 뭐 MBN 다 있습니다만 공중파도 마찬가지 뉴스 보도 그 프로그램들을 뭐 엠넷이라든지 기타 뭐 여타 그 TVN이라든지 이런 쪽 보도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또 특화된 텔레비전 채널에서는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방송사 채널을 언론사라고 칭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TV 방송사에서도 이 언론의 기능, 그러니까 방송의 기능, 보도, 뉴스의 기능을 갖고 있는 언론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언론사의 기능을 갖고 있는 TV 방송사 같은 경우는 시청자분들께 신뢰성을 하면 심취시켜 드리는 게 굉장히 방송사 이미지에 좋다, 효과적이다. 그러한 영향은 결국 다른 프로그램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연구 결과들 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언론사의 기능을 동시에 하고 있는 그 방송 프로그램, 아니 방송사 같은 경우는 뉴스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단위 프로그램들, 예능 프로나 드라마 프로그램들, 이런 프로그램들은 그 뭐 선생님도 일일 드라마나 주말 드라마 뭐 많이 했고 음악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 우리 제작 카메라는 로테이션을 하기 때문에 많이 해요. 일주일에도 PD들은 한 프로그램을 가지고도 저 선생님은 어떻게 저렇게 프로그램을 많이 했을까? 제가 35년 동안 이렇게 많이 했을까? 중계방송도 많이 하고. 자, 우리 같은 경우는 PD 같은 경우는 한 프로를 맡으면 그걸로 계속 하게 되는데 제작 쪽에 있는 스태프들은 카메라뿐만 아니라 조명도 그렇고 드라마 한 이틀 하고요. 야외 촬영을 할 때는 우리가 로테이션 합니다만 야외로 나갔을 때는 드라마를 하나 맡으면 드라마 끝날 때까지 PD와 함께 합니다. 그러나 워낙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른 스튜디오 드라마라든지 또는 이런 경우 야외 뭐 예능이라든지 그 기타 그런 프로그램들을 맡은 사람들은 스튜디오 또 시사교양 뭐 예능 이거는 드라마 이틀 예능 뭐 하루 이틀 정도 시사교양이나 보도 쪽에 하루 예전에 6일 정도는 할 때는 뭐 중계도 나가고 그런데 5일이니까 고정으로 맡은 예능 프로그램 한 두 개 정도 한두 개 정도 선생님의 경우는 드라마 하나에 이틀 정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들을 많이 이렇게 PD들이나 기자들은 자기 그 분야에서만 이렇게 하지만 각 분야에서 많이 종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나 많은 그 경험을 쌓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각 분야들을 이렇게 소개를 해줄 수 있는 또 좋은 점이 생겼죠. 어쨌든 뉴스 프로그램도 저도 이제 뉴스 데스크도 많이 그 현장에서 했고 그 스튜디오에서도 진행했습니다만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그 뉴스 첫 번째 꼭지 앵커멘트부터서 테이프이 안 와가지고 막 그 무슨 몇 초 전에 테이프이 와서 그 첫 번째 꼭지에 기사 테이프이 안 와가지고 편집을 그때까지 못 한 거예요. 막 그래서 아주 막 전쟁 막 갑자기 첫 번째 아이템이 두 번째로 가고 세 번째로 가고 막 이런 경우도 있고 두 번째가 첫 번째로 올라오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특종 같은 거를 놓치는 경우도 있죠. 다른 방송에 늦게 그래서 보통 이제 그 편성 시간에 9시 뉴스 데스크 KBS 9시 뉴스 뭐 MBC는 이제 9시 뉴스를 고집을 하다가 KBS 뉴스에 그 시청률이 워낙 장벽이 있어서 8시 뉴스로 가서 SBS하고 붙으려고 그렇게 하는 다가 또 뭐 이렇게 막 자꾸 옮기는데 이전에는 9시 뉴스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왜냐? 기자들이 TV는 신문하고 달리 신문은 마감 시간이 데드라인이 엄청나게 정해져 있지. 그 시간에 송고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일간신문, 석간신문. 그러나 TV는 여러 낮 뉴스도 있고 아침 뉴스도 있고 저녁 뉴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종합 저녁 뉴스입니다. 그 방송사의 아주 핵심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시간에 보통 송고를 하기가 TV도 힘들었어요. 왜? 관공서 출입 기자들, 관공서에 있는 정부 관공서, 또 국회 뭐 여러 그 기업책, 재경분이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치, 경제, 문화 쪽에 퇴근 시간이 6시거든요. 6시 바로 직전에 터지는 특종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계속 취재를 합니다. 기사 거를 취재를 해요. 그러다가 이거를 가지고 방송사로 들어와 가지고 차도 막히는데 아시다시피 퇴근 시간에 와가지고 마감 그 뉴스 시간에 마치려면 9시 뉴스 전에 그 전에 이제 뭐 편집회의도 해야 되고 편집도 해야 되고 부족한 CG도 넣어야 되고 뭐 자막도 넣어야 되고 굉장히 바쁩니다.
오면서 전화해서 막 그 어떤 것 좀 부탁하고 동료들한테 부탁하고 선배 팀장한테 부탁하고 캡한테 부탁하고 뭐 그 편집 기사한테 얘기를 하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그랬는데 어 시간대가 좀 빨라진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랬냐? 송고 자체가 인터넷, 그러니까 컴퓨터 또는 휴대폰으로 바로 날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있는 거예요, 지금은. 현장에서 기사 내용을 바로 촬영을 해서 날릴 수도 있고. 테이블 들고 뛰었거든요, 그때는. 차로 막 삐뽀, 뭐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그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자동차 위에 마치 경찰차나 앰뷸런스처럼 언론사 그 TV 방송 뉴스 담당 보도 차량이라든지 신문사 차량 위에 무슨 사이렌을 붙여놓고 막 이렇게 다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은 바로 선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대도 그렇게 자유자재로 조금 편리해졌다, 이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공서가 가까운 쪽에 언론사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어요. 사실은 TV 방송사는 이제 뉴스뿐만 아니고 다른 프로 예능이나 드라마 뭐 제작의 편리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장소도 원래는 MBC도 정동에 있었고 광화문 정부 또는 청와대가 가까운, 그래서 워치독이란 말 있잖아요. 기자들은 감시견입니다. 정부나 권력을 감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언론이에요. 그래서 MBN 같은 경우는 거의 가깝잖아요. 거의 가깝습니다. 그쪽 그 시내 쪽에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조금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고, 안에 들어와 가지고 뭐 보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조금 있고, 날릴 거 먼저 영상으로 날린 다음에 보충할 거 보충,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그 주요 신문사들도 광화문에 배치되어 있는 이유, 워싱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런 이유도 있는 것이고요. 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부분은 편성에 있어서 종합뉴스 시간에 뉴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자, 이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 항상 9시 뉴스다 그러면 시계가 먼저 나옵니다. 몇 초 전에. 띠 하고 정각에, 9시 정각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터 시작하잖아요. 뭐 영상이 줌 들어갈 수도 있고 그냥 투샷으로 갈 수도 있고. 항상 그 시간에 여러분과 약속된 시간에 뉴스를 진행합니다라는 신뢰성을 주는 거예요. 방송의 이미지를 신뢰적 이미지를 줌으로써 여러 프로그램들을 우리는 이렇게 진실성 있고 사실적인 그런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 거기에 광고를 하는 시계들 있잖아요. 그 시계의 광고가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왜 비쌀까요? 잠깐 나오는데도. 그 시계는 이 방송사의 스테이션 이미지처럼, 브로드캐스팅 스테이션 이미지처럼 정확한 1초도 틀리지 않는 우리 시계는 항상 시계가 정확합니다 라는 걸 동시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시계 기업을 하는 제품들이 광고를 하고자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 광고료도 굉장히 비싸요. 잠깐 나오는데. 이제 아시겠죠? 그러기 위해서 편성에서는요, 어떤 역할들은, 편성 PD들은 매일같이 하루 일일 운행표를 갖고 있습니다. 초 단위로 갖고 있어요. 어떻게 갖고 있냐면요, 여러 장 초 단위를 갖고 있어요. 처음에 방송은 24시간 방송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종일 방송을 허락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방송위원회에서 아직 규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허락을 안 하고 있는데 재난 방송이나 이럴 때는 이제 하게 되겠지만, 근데 보통 6시에 시작해서 새벽 몇 시까지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칼라바를 넣고 뭐 톤을 맞추는 작업부터 해서 6시에 시작을 하는데, 뭐부터 시작하죠? 애국가에서 시작해서 끝날 때 애국가로 끝납니다.
방송 종료를 할 때 편성 담당 누구, 광고 담당 누구 뭐 하면서 자막 올리고 바로 애국가 나와서 끝나요. 자, 이 애국가 시작부터서 애국가로 끝나는 그 방송 운행 시간표, 그게 매일매일 다를 거 아닙니까? 프로그램들이 그거를 매일매일 편성 PD 중에 MG라고 합니다. 기술 감독과 함께 TD와 함께 테크니컬 디렉터가 함께 주조종실에서 남산에 송실을 하는데, 좀 이따 송출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모든 프로그램들을 송출을 하는 데 있어서 초 단위로 끊어서 운행표를 갖고 있어요.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프로그램들 또는 케이블 TV에는 중간 광고 같은 게 있지만 우리는 이제 프로그램과 관련된 얘기니까 그거는. 근데 공익 광고라든지 방송사 자체 홍보 광고, 만나면 좋은 친구, 뭐 윤종신 씨가 만든 뭐 노래, 뭐 MBC 송이라든지, 그다음에 KBS는 KBS대로, SBS는 SBS대로 다 그걸 갖고 있죠. 운행표 다 있어요. 그 초 단위로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왜 그게 다 규정이 거기에 편성 전략상 있느냐, 정책상 있냐면 이 종합뉴스와 관련돼서 그렇습니다. 왜? 일반 녹화 프로그램들, 드라마든 예능이든 시사교양의 녹화 프로그램들은요, 보도 제작이든 뉴스는 다 생방이잖아요. 시성 때문에. 근데 나머지 프로그램들, 녹화 방송들은 정확하게 편성해서 합의를 본 시간을 맞춰야 됩니다. 전시M, 후시M까지 포함해서 60분이면 60분, 50분이면 50분, 57분이면 57분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각 프로그램의 큐시트에는 듀레이션 타임도 있지만, 아이템별 타임도 있지만, 각각의 소요되는 시간도 있지만, 전체를 포괄적으로 하는 러닝 타임과 거꾸로 보는 리얼 타임이 있어요. 리얼 타임은 리얼타임 큐시트를 내가 나중에 다 보여드립니다. 각 장르별로. 리얼타임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9시에 시작해서 10시에 끝나면 그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전시엠이 나간 시간, 그 다음에 프롤로그 나가고, 제일 먼저 전시엠 나가고, 그 다음 뭐 나가죠? 시청 연령 제한 시간, 방송 법상 5초 이상을 해야 됩니다. 그거 나가죠. 보통 5초를 해요. 5초 이상까지 하지 않습니다. 딱 5초예요. 왜? 한 1초도 아까운데요, 프로그램 내용에. 그래서 5초를 규정하고 있으니까 5초 합니다. 그 다음에 프롤로그 나가고, 그 다음에 쭉 내용 나가서 케이블 TV 같은 뭐 중간 시행까지 하고, 그 다음에 또 내용 나가고, 그 다음에 후시행까지 하는 게 60분이다 또는 57분이다. 정확하게 그거를 녹화를 시간을 맞춰서 종편실에서 맞춰서 갖고 가야 돼요. 주조실에 보내줍니다. 뭐 드라마 같은 경우는 뭐 편집, 방송 시간 직전까지도 뭐 편집을 끝내가지고 종편 끝내가지고 막 가까스로 갖고 가는 경우도 있고, 시간 맞추고. 그만큼 드라마는 이제 일정이 바쁘죠. 전쟁터죠.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정확하게 녹화 프로그램 맞춰. 근데 문제는 생방송에 있는 거예요. 아침 생방송, 아침 뉴스, 아침 생방송, 뭐 오늘 생방송 오늘 아침, 그 다음에 음악 중심, 음악 프로 또는 이러한 특집 생방송. 이 생방송은요, 정확한 구성안과 정확한 큐시트가 있어도 생방송을 하다 보면 시간들이 오버되는 경우도 있고 더 빨리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주조종실에서 MG하고 부조종실에 있는 PG하고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마이크와 스피커가 있습니다. 모든 부조에는. 그래서 모든 생방송 프로그램의 큐시트를 주조에다가 다 전달을 해놔요. 미리. 그래서 거기서 시간 체크를 하면서, 자, 예를 들어서 음악 중심 한다 이거예요. 지금
누구 가수 부르고 있는데요. 그 시간대가 지금 3초 오바네요. 오바됐어요. 그러면 한 10초 정도 오바되면 난리가 나요. 그러면 그 옆에 AD 한 명이나 구성 작가 중에 한 명이 시간만 체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정. 지금 몇 초 오바지? 뭐 하면은 몇 초 오바입니다. 이거 그러면은 FD나 AD 프로 디렉터라고 하죠. 인터컴으로 얘기를 해요. 전 다 듣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주조에서 얘기하는 소리까지 오늘 다 들리니까. 근데 부조에서 얘기하는 그 모든 그 소리가 들리니까요. 그러면 MC 멘트 좀 줄여. 너무 오버가 되면 MC 멘트를 하나 그 구성해서 뺍니다. 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시간이 빨리 끝나면 미리 얘기를 해준다. 아, 몇 초 정도 빨리 끝날 것 같네요. 그러면 주저에서 네, 괜찮. 왜냐면은 준비되어 있는 공익 광고들이 있어요. 자체 방송. 그렇기 때문에 자체의 그 방송 광고 홍보, 방송사 홍보 그 광고들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족했을 때, 아니 오버됐을 때는요. 시간이 오버됐을 때, 아, 죄송합니다. 정말 뭐 할 수 없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그 주조에서 할 일이 뭐냐면요. 미리 거기에다가 편성으로 만들어 놓은 매일같이 그 운행으로 만들어 놓은 초단위의 그 공익 광고, 그 광고를 빼요. 자체 광고를. 그러면서 시간을 맞춰서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종합뉴스 시간에 정확하게 맞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국민 또는 시청자분들께 우리 방송사는 정확한 시간에 들어갑니다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렇게 모든 방송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 좀 말도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코리안 시리즈의 마지막 7차전이잖아요. 마지막 3대3에서 7차전에 9회 말 경기인데 이거 뭐 9회 말에 그 말루가 지금 그 베이스 다 나가 있고 투아웃에 얼마 안 이제 그런데 방송을 끊고 뉴스 시간에 맞춰서 갑니다. 시청자들이 난리가 났었거든요. 예전에는 무조건 어떤 사례가 있어도 그렇게 끊고 들어가려고 이렇게 끊고 들어갔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서 그게 이제 그 사장의 뭐 특별 지시라든지 해서 야 저기 그 시청자들 원망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뭐 케이블 그 뉴스 아니 스포츠 채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해 구합니다. MC 저 아나운서가 정규 방송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ESPN 저 채널을 돌려서 좀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뉴스 종합 뉴스 시간에 맞춰서 뉴스 데스크 시간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정말 대단히 이렇게 하고 끊어버려 급하게. 그리고 뉴스 시간에 띠띠띠 하고 들어.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시청자들이 어마어마하게 항의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경우에 사장의 특별 지시로 조금씩 바뀌어 나갔어요. 그런 경우에도 최종 결정자한테까지 전화해서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냥 하지 않아요. 그거 함부로 그 뭐 주조에서 결정하거나 뭐 부장이나 국장 정도가 그렇게 해서 결정한 사안이 아니에요. 적어도 본부장까지는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만큼 뉴스 9시 뉴스 그 매일 하는 종합 뉴스가 상징성 있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뉴스가 약간 딜레이 되는 경우 또 뭐 그 월드컵 경기라든지 아주 중요한 사건 이런 경우에 특보성의 어떤 그런 경우 빼놓고는 뭐 특보 같은 사건 사고는 뉴스 종합 뉴스 어차피 다루면 되니까 시작해놓고 그것부터 시작하면 탑으로 다루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런 스포츠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조금 영향을 줬죠. 예를 들어서 뭐 뭐 제가 경험하기로 어,
그 가요 대제전이라든지 방송 연말 시상 이게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 있게 보는 그런 프로그램들 중에 뉴스를 먼저 뭐 그 프로그램들은 나중에 뉴스 후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줄여서 편성 시간보다 줄여서 먼저 그 프로그램들을 시작하게 하는 배려 이런 것들까지 유동성 있게 요즘에는 조금씩 이루어지는데 그런 경우를 아주 특이한 경우를 제외한 뭐 3%에서 5% 4%나 될까요? 그런 걸 제외한 95%에서 97%는 매일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시계가 나와서 띠띠띠띠 한 4초 전에 시작해서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시작됩니다. 종합뉴스가 그만큼 중요해요. 자 아주 디테일한 그 방송 실무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좀 이해가 방송에 대한 이해가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스트레이트 뉴스라는 건요 우리가 이제 브레이튼 뉴스라고도 합니다. 그 스트레이트 뉴스는 그냥 헤드라인 같은 거를 읽는 거예요. 그냥 뭐 YTN이나 연합뉴스에 헤드라인 나와서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그런 뉴스 헤드라인이 아니고 아나운서나 또는 앵커가 나와서 데스크에 그냥 기자 리포트가 나오지 않는 영상이 나오지 않고 기사별로 쭉쭉 두 줄 내지 세 줄 정도 이렇게 읽어 나가는 기사별로 그래서 간단하게 예전에는 1분 뉴스 1분 동안에 하는 헤드라인 뉴스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쭉쭉 읽어 나가는 거 리포터가 나오지 않고 리포팅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스트레이트 뉴스라고 합니다. 종합 뉴스는 리포팅 하는 게 여러 가지죠. 녹화된 리포팅도 있지만 라이브로 현장 연결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중계차를 연결을 해볼까요? 하면 옆으로 돌아서 카메라가 뒤에서 오버로 이렇게 치면은 그 촬영을 하면 그 앞에 있는 LED에 중계차 화면이 나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입니다. 시선을 잘 맞춰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시선이 서로 반대를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되겠죠. 자, 지역 뉴스라는 건 아까 얘기한 종합 뉴스에서 그 시간대에 스포츠 뉴스라든지 또 그럴 때 뭐 문화 뉴스 할 때 비중이 조금 약한 부분에서 지역 뉴스가 종합 뉴스에서 반드시 매일같이 합니다. 지역 뉴스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래서 지역의 중요한 사건 사고를 그 시간대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날씨에서 보통 다시 맞춰서 들어와요. 조금 늦게 거기서 해서 날씨가 조금 지방에 여러분들 가끔 지방에서 뉴스를 보시면 그런 경향들을 느낄 겁니다. 뭐 그 서울에 있는 날씨가 도중에 음악과 함께 시작돼야 되는 날씨가 자 오늘 날씨입니다부터 이렇게 오프닝부터 시작되는데 기상캐스터가 도중에 한참 하고 있을 때 넘어오는 경우가 지역 뉴스가 약간 딜레이 늦게 끝나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뉴스 지역 뉴스에서는 정확한 큐시트와 정확한 그 시간을 재서 해야 되는 것 주의가 요하는데 조금 그런 부분은 날씨는 또 전국 날씨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유도리 있게 넘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죠. 스포츠 뉴스는 스포츠 아시죠? 스포츠 전문 뉴스를 하는 거예요. 북한 뉴스 아실 거고, 국제 뉴스 아실 거고, 경제 뉴스, 경제 뉴스가 종합 뉴스에도 있지만 경제 부분을 따로 프로그램을 만든 뉴스들입니다. 국제 뉴스도 마찬가지고, 북한 뉴스도 마찬가지고, 기상 뉴스는 기상 캐스터가 나와서 종합 뉴스 안에서 하는 그런 뉴스들이죠. 비정규 편성 보도 얘기했습니다. 자, 뉴스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 아시겠죠? 보도 제작 프로그램. 자, 이 몇 줄을 가지고도 제가 선생님이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만큼 방송 이거 말고도 앵커는 왜 남성 앵커가 좌측에 있을까요? 주로 화면에
우측에는 왜 여성, 주로 요즘에는 조금 많이 바뀌었어요. 여성들이 왼쪽에도 있고, 왜 여성은 아나운서가 합니까? 페미니스트들이 많이 주장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좌에서 우로 이렇게 읽기 때문에 그래요. 메인이 왼쪽이에요. 그래서 주로 정치 뉴스, 신뢰, 그